바다처럼 푸르고 불굴의 의지를 간직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려 84일 동안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극심한 불운을 겪고 있었습니다. 노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던 소년 마놀린이 있었지만 소년의 부모는 노인의 운이 다했다며 마놀린을 다른 운 좋은 배에 타게 합니다. 그럼에도 마놀린은 매일 밤 노인의 낡은 오두막을 찾아와 음식과 낚시용 미끼를 챙겨주고 야구 이야기를 나누며 우정을 나눕니다. 85일째 되는 날 아침, 산티아고는 오늘이야말로 무언가 큰 것이 올 것이라는 직감을 안고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바다로 홀로 배를 저어 나갑니다. 노인은 다른 어부들이 감히 가지 않는 먼 바다까지 나아갑니다. 바다를 정복의 대상이 아닌 사랑스러운 여성으로 생각하며 낚싯줄을 정교하게 깊은 바닷속으로 내립니다. 정오 무렵 바닷속 약 700m 깊이에 내려둔 낚싯줄에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바로 노인의 평생을 건 상대 청새치가 미끼를 문 것입니다. 청새치는 너무나 거대해서 노인의 힘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청새치가 낚싯줄을 꿰은 채 노인의 작은 뗏목배를 이끌고 북서쪽 먼 바다로 천천히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노인과 청새치 사이에 목숨을 건 대치 상태가 시작됩니다. 낚싯줄이 노인의 등에 깊은 상처를 내고 오른손은 낚싯줄에 쏠려 피가 나며 왼손은 쥐가 나서 굳어버립니다. 노인은 배고픔과 피로를 견디기 위해 결국 날생선을 씹어 먹으며 버텨냅니다. 바다 위에서 홀로 외로움과 싸우며 노인은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아, 소년 마놀린이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노인은 자신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청새치의 위험과 고결함에 깊은 경외감을 느낍니다. 청새치를 나의 형제라고 부르며 비록 살리기 위해 죽여야 하는 운명이지만 그 존엄함을 인정합니다. 지쳐 잠들 때면 노인은 젊은 시절 아프리카 해변에서 보았던 사자들의 꿈을 꿉니다. 이는 노인의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젊음과 야성, 불굴의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지친 청새치가 배 주위를 커다란 원을 그리며 빙빙 돌리기 시작합니다. 노인 역시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눈앞이 가물거리는 극심한 탈진 상태에 도달합니다. 청새치가 배 옆으로 바짝 다가온 순간 노인은 자신의 모든 남아있는 힘과 영혼을 쥐어짜내어 작사를 청새치의 가슴에 깊숙이 꽂아 넣습니다. 거대한 청새치는 바다 위로 치솟았다가 은빛배를 뒤집으며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길이는 노인의 배보다도 약 60cm나 더 긴 무려 5.5m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노인은 배 옆에 청새치를 묶고 뿌듯한 마음으로 항구로 향합니다. 청새치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다를 물들이고 피비린내를 맡은 바다의 포식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마코상어가 나타나 청새치의 살점을 한 움큼 뜯어먹습니다. 노인은 낚싯줄에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걸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